이곳 해룡창은 고려시대 해안가에 있던 13개 조창 중에 하나였다. 그 조원수들이 모이는 곳이 조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딴 곳에 쳐들어가는 것보다도 이런 그 곡식이라든지 지방의 여러 가지 소위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이 창고를 급습한다면요, 그야말로 손쉽게 양곡을 곡식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한꺼번에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왜구의 침입은 조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결국 왜구의 가장 큰 목표는 조창에 모여있던 쌀과 재물이었던 것이다. 왜구가 쌀과 재물을 얻기 위해 조창을 집중 공격하자 고려는 조창을 내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산 아래 깊숙이 지어진 진성창은 창고를 보호하기 위해 입구부터 성을 쌓았다. 이곳은 주변의 만경강과 금강유역에서 나는 쌀을 모으던 조창으로 왜구의 침입을 피해 이곳으로 옮겨왔다. 공민왕 7년인 1358년에 그 전라도 진변사 고영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정에 대해서 그 연해에 있는 조창을 내지로 옮길 것을 건의를 하게 되고,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이곳에 있던 진성창도 내지로 옮겨지고, 또 1376년 그러니까 우왕 2년까지는 연해의 모든 조창들이 내지로 옮겨지게 됩니다. 조창이 내륙으로 옮겨지자 왜구들의 침입도 조창을 따라 내륙 깊숙이까지 들어오게 된다. 광양만에서 내륙으로 이어지는 섬진강 하류. 왜구들은 섬진강 물줄기를 따라 하동, 산청, 화계를 지나 내륙으로 들어오게 된다. 내륙으로 들어온 왜구들은 민가를 약탈하고 지방관청을 습격하기까지 했다. 바다에서 하루부터 쭉 그슬러 올라가가지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약탈을 하고, 또 만약에 강가에 없으면은 말을 내려서 말을 타고 이동하면서 인근의 큰 고래 들어가서 약탈하고 말도 이동해가지고 배에 싣고 도망가는 겁니다. 왜구의 침입은 더욱 기승을 부려 1377년엔 강화부를 함락시킨다. 강화도는 고려의 수도 개경으로 들어가는 길목이었다. 이 두 수로를 통해서 전국의 조운선들은 이곳 해로를 따라 개경으로 들어갔다. 한마디로 이곳은 고려의 세금이 모이는 요충지였다. 고려에 이 조세를 거둬들이는 조운선이 바로 이곳 바다와 강을 이용해서 개경으로 들어왔는데, 도동도는 바로 그 개경에서 아주 가까운 코앞에 있는 섬으로서 이곳이 장악당하게 되면 남해안과 서해안에서 오는 조운선이 그 출입이 금지가 됩니다. 따라서 왜구들은 침구 목적이었던 식량 획득, 즉 조운선을 쉽게 이곳에서 탈취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교동도를 하나의 그 침구 거점으로 삼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구가 노린 것은 쌀과 재물만이 아니었다. 완산부의 최씨 부인은 겁탈하려던 왜구에게 저항하다 팔다리가 잘리고 살해됐다. 영암의 최씨 부인은 왜구들이 쫓아오자 아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피했으나 결국 잡혀 죽임을 당했는데, 갓난아이가 죽은 어미젖을 빨다가 따라 죽게 됐다. 일본이 그때 계속 내란을 겪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그 전쟁이 사람의 가치관을 전도시켜서 결국 사람들을 잔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사에 그런 이해가 있는데, 서너 살 먹은 여자아이를 잡아서 배를 가른 다음에 내장을 꺼내고 깨끗이 닦은 다음에 쌀을 넣고 고사를 지내 뒤에 그 쌀로 밥을 해 먹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잔인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여자들을 겁탈한다든가 무슨 쌀을 뺏어가고 집 불지르고 배 태우고 하는 거는
그렇게 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심한 일들을 많이 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구가 주로 노린 것은 부녀자보다는 젊고 힘센 장정들이었다. 고려사에는 왜구에 잡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온다. 고려사에 나온 사례들을 다 모으면 잡혀간 사람의 수가 3만여 명에 이른다. 잡혀간 장정들은 대부분 노예로 팔리거나 왜구의 배를 젓는 데 이용됐다. 또 고려군과의 전투에 동원되기도 했다. 왜구들이 노린 또 하나의 목표는 고려의 값진 문화재였다. 왜구의 근거지로 지목되어 온 대마도. 右側のが高麗。 대마도 관음사에는 고려의 불상이 모셔져 있다. (1970년대) 전반 이 불상 안에서 제작 연대와 제작 경위 등이 기록된 문서가 발견되었다. 원래 불상이 있던 곳은 고려의 부석사였다. 제작한 연대는 1330년 32명이 시주를 해 제작됐다. 제작 연대는 물론 시주자 명단까지 밝혀진 고려 불상이 대마도에 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それは一番私たちも知りたいところなんですけれども、そこのところが明確でないんですね。明らかでないんです。で、これは仏像を作った時のいきさつが書いてあるわけですね。で、韓国から朝鮮から日本にいつ渡ってきたのか、それからどんな理由でこのお寺に納められたのか、それも全然わからないんですね。 대마도 곳곳에는 이런 고려의 문화재들이 수없이 널려 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불상만 130여 점. 개인들이 소장한 것까지 합치면 훨씬 많은 우리의 불교 문화재가 이곳으로 넘어왔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것들을 대부분 왜구가 가져온 것으로 보고 있다. 깨지고 손상된 이 청자의 조각들이 정상적인 경로 외의 방법으로 들어온 여정을 반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 처음에는 식량을 약탈하기 위해서 해변에 와서 이제 노략질을 했겠죠. 그러나 와서 봤을 때 그네들이 불교, 불상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실제 실물을 대할 기회가 없었어요. 해변에서 왜구들이. 그러나 부처님을 배웠고 또 불구라에서 그 신기스러운 종이라든가 이러한 많은 유형적인 문화재, 모든 문화라고 하는 것은